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의 거래 절벽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아파트 매매 시장이 기지개를 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자금 여력이 줄어들면서 시장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매수세가 급격히 얼어붙는 등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내놨던 매물을 걷어들이는 집주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 3,140건으로 한 달 전보다 매물이 2.2%가량 줄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서초구 아파트 매물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초구 아파트 매물은 같은 기간 4,372건에서 4,045건으로 7.5% 줄었습니다. 성동구 아파트 매물도 같은 기간 2,587건에서 2,459건으로 5%가량 감소했으며 광진구 아파트 매물도 1,524건에서 1,450건으로 4.9% 줄었습니다. 이 기간 서울 내에서 매물이 증가된 지역은 강남구와 중구, 용산구, 금천구 등 4곳뿐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며 매물이 쌓이고 있었지만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제 부담이 다소 완화되며 내놨던 매물을 걷어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가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정책적인 수정이 일어나면 본인들에게 조금 더 이익이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들을 일정하게 좀 걷어들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8월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LTV 완화를 시작으로 중순에는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연내 규제 지역 추가 해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어느 지역이 규제 완화 사정권에 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규제 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해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6개월마다 열리는 것이 상례인데 시기가 강제로 제한돼 있지는 않다고 언급해 오는 12월 이전 주정심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 지역 11곳의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집값 상승폭이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곳으로 대구와 대전 일대를 비롯해 경남 창원 의창구,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 순천, 광양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집값 불안 요소가 있는 곳은 제외됐습니다. 세종시는 아파트값 변동률 기준 5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청약 경쟁률과 잠재적 매수세를 감안해 규제를 유지했습니다. 수도권 또한 하락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국지적인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삼표시멘트가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가격 상승이 레미콘에 이어 공사비까지 연쇄적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표시멘트는 주요 원재료인 유연탄 및 부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기준 단가를 톤당 9만 4천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11.7%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시멘트 업계는 주요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며 올해 한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는데요. 쌍용 CNE는 지난 4월 일종 시멘트 가격을 기존 톤당 7만 8,800원에서 9만 800원으로 15.2% 인상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유연탄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멘트 업계의 이 같은 내용에 따라 건설자재 가격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건설업계도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건설자재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면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레미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레미콘의 경우 공정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설 자재인데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삼성물산, 현대건설, DLENC 등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중 상장사 6곳의 매출액이 약 31조 원으로 집계되며 작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매출 원가가 오르며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은 줄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배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수주와 신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며 덩치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 지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주택 중심의 사업을 펼치는 건설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성물산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 중 상장사 6곳의 매출액은 31조 2,54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4%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만 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레미콘,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매출 원가가 오르며 실제 벌어들인 수익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영업이익률을 보면 삼성물산을 제외한 5개 건설사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HD현산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작년 상반기 14.8%에서 올해는 마이너스 1.7%로 급락했습니다. DLENC는 반기 영업이익률이 7.7%로 작년보다 4.1%포인트 하락했으며 대우건설은 10.2%에서 6.6%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원가 관리가 앞으로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반기의 경우 수주에 힘입어 선방했지만 하반기에는 건자재 가격 상승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건자재 가격 상승분이 2분기 주택 원가율에 반영되면서 이익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당분간 주택 매매 거래량 부진과 부동산 가격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원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건설사들이 웃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배가란입니다.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처음 집을 장만하는 수요자들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주택 매수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시사했습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지역과 가격에 상관없이 80%까지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었고 기존 LTV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하 주택은 50에서 60%, 조정대상 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은 60에서 70%로 상이했습니다. 이처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규제를 풀었지만 최근 아파트 매수 심리는 지속적인 하락 장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넷째 주 매매 수급 동향은 전국, 수도권, 지방 모두 전주 대비 감소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는 집값 조정 이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집을 마련하는 게 낫다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로 매수세가 붙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 가격이 오를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향세에서는 힘을 크게 못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대출금리가 6%라면 5억 원 대출 시 한 달 이자만 250만 원으로 원금까지 더하면 300만 원가량을 매달 부담해야 하는데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 대출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금리 인상 등으로 꺾였다고 봐야 한다고 말하며 시장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시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가운데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8월 1주차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6%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9%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7% 하락했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 중인 가운데 주요 대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 내림세가 확대되는 등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 지역에서는 강북구가 하락 거래가 발생한 미아동을 중심으로 0.16% 하락했습니다. 노원구는 상계동과 월계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15% 떨어졌고 성북구는 도남동과 기름동을 중심으로 0.15% 하락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서초구는 반포동과 잠원동에 자리한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그 외 단지는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 전환했습니다. 송파구는 잠실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되며 0.05%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9%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0.01%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천시는 대월명과 부바릅을 중심으로 0.1%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전주 대비 축소했습니다. 고양 일산동과 일산 서구는 상승과 하락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시는 태전동과 역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26% 하락했고 오산시는 누읍동과 오산동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0.26% 떨어졌습니다. 수원 영통구는 영통동과 원천동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과 동반해 0.26% 하락했습니다. 인천은 금리 인상으로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과거 가격 상승폭이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되며 0.11%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구는 청라동과 검단 신도시를 중심으로 0.15% 하락했습니다. 연수구는 송도 신도시와 연수동을 중심으로 0.15% 하락했고 남동구는 논현동과 만수동, 서창동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며 0.11%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의 지방은 0.04% 하락했습니다. 이중 5대 광역시는 0.07% 하락했습니다. 대구는 지역 전반에서 신규 입주 물량 등의 영향이 지속되며 0.13%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구는 남산동과 대봉동을 중심으로 0.21% 하락했고 달서구는 진천동과 월성동을 중심으로 0.17% 떨어졌습니다. 대전은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되며 0.1% 하락했습니다. 서구는 도마동과 도안동을 중심으로 0.16% 하락했으며 유성구는 상대적으로 고가 인식이 있는 복명동과 상대동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0.1% 하락했습니다. 세종은 0.18% 하락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 및 매물 적체 영향이 지속되며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0.05%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0.07%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0.01%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서울은 0.03% 하락했습니다. 높은 전세 가격과 전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 전환 문의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하며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는 신당동을 중심으로 0.07% 하락했습니다. 서대문구는 남가좌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07% 떨어졌고 마포구는 공덕동과 상암동을 중심으로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되며 0.06% 하락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양천구가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 중인 신정동과 목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06% 하락했습니다. 송파구는 매매 가격 하락과 동반해 잠실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02%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0.08% 하락했습니다. 이천시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중리동과 증포동을 중심으로 0.21% 상승했고 과천시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벼량동을 중심으로 0.18% 올랐습니다. 다만 수원 영통구와 양주시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이 지속해서 쌓이며 각각 0.41%, 0.26% 하락했습니다. 광주시는 역동과 곤지암읍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과 동반해 0.22% 떨어졌습니다. 인천은 0.11%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영종 하늘도시를 중심으로 0.28% 떨어졌고 서구는 검단 신도시 가정동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며 0.16% 하락했습니다. 과거 단기간 상승폭이 높았던 연수구는 송도동을 중심으로 매물 가격이 조정되며 0.15% 하락했습니다. 지방 전세 가격은 0.04% 하락했습니다. 이중 5대 광역시는 0.08% 떨어졌습니다.
대구는 0.18%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구는 계산동과 동인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62% 하락했습니다. 달성구는 옥포읍과 화원읍을 중심으로 0.22% 떨어졌습니다. 대전은 0.14% 하락했습니다. 유성구는 하기동과 지족동 중대형 평형대를 중심으로 0.18% 하락했습니다. 동구는 가오동과 대동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과 동반해 0.14% 떨어졌습니다. 세종시는 0.28% 하락했습니다. 거래 심리 위축 및 매물 적체 영향이 지속되며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격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달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진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청약단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청약 일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분양단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DL건설이 경기도 평택 화양지구에 공급하는 이편한 세상 평택 하이센트가 9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6개동 총 916가구 규모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화양지구는 279만 2,500제곱미터 규모로 약 2만 가구가 상주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을 비롯해 상업, 교육, 녹지, 문화 등 시설이 체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도서관과 실내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공공청사 안중 출장소가 약 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와 연면적 2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2025년 말까지 이전 및 건립될 계획입니다. 또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 약 500개실 병실 규모로 16개 과목을 진료하는 종합병원도 2025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 개설이 예정된 부지도 가깝고 교통시설로는 서평택 IC 등을 통해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38번 국도와 39번 국도 등을 통해 평택 내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룸, 피트니스 센터, 라운지 카페, 실내 놀이터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입주는 2025년 9월입니다. 지금 보니까 공공시설이나 병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까지 같이 또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아파트의 가치도 함께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점이 특징일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인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일원에서는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가 9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 13개동 총 1,500가구 규모입니다. 일반 분양 대상은 전용 면적 49에서 59제곱미터 3개 타입 총 457가구로 소형 평형대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일반 분양 대상 전체 평형대에는 공통적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 배치할 수 있는 널찍한 다용도실이 계획됐습니다. 또 지문인식 기능이 탑재된 디지털 도어락이 기본 적용되며 바닥면 강마루도 143mm 광폭으로 적용됐습니다. 유상 옵션으로 아일랜드 식탁을 선택하면 11자형 오픈형 주방까지 갖춰지게 됩니다.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계획됐으며 단지 내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으로 어린이 놀이터 3개소와 유아용 놀이터도 별도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5년 1월입니다. 네. 자, 부평도 그리고 인천도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지는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이번엔 지방 분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이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일대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이 9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3층, 8개동 총 951가구 규모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창원시 의창구는 지난 6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며 비규제 지역으로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단지는 약 83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상공원과 함께 조성됩니다. 대상공원은 도심 속 친환경 공원으로 공원 안에는 도심과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최고 60m 높이의 파노라마 전망대를 갖춘 빅트리와 빅브릿지, 트리하우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단지 도보권에 대원초가 위치해 있으며 반경 1km 내에는 중고등학교 등도 위치해 있습니다.
아울러 KTX 창원중앙역과 창원역, 창원 종합버스터미널 등의 교통시설이 가까워 대구와 대전을 비롯한 국내 주요 도시 이동이 편리합니다. 입주는 2025년 4월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단지 바로 만나볼까요? 대전광역시 서구 정립동 일대에는 하나건설이 한화포레나 대전 월평공원을 분양합니다. 이 단지는 2개 단지 규모로 공급되는 것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8층 16개 동 총 1,349가구 규모입니다. 단지 옆에는 대전 최대 규모이자 여의도공원 17배 면적에 달하는 월평근린공원이 개발될 예정으로 입주민들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단지 안에는 월평공원과 연계한 산책로가 들어설 계획으로 수경관과 어우러지는 쉼터 카페 브릿지와 창의적인 놀이공간 메리키즈 그라운드 등을 비롯해 야외 운동시설인 바이탈코트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천초와 삼육중 등이 단지 도보거리에 자리해 있어 교육 환경도 우수합니다. 입주는 2026년 5월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청약 접수를 앞둔 단지들 살펴봤는데요. 정말 수도권과 지방에서 골고루 지금 꽤 주목할 만한 단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시작하는 요 분양 단지들은 정말 그 단지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정말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번 주에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당첨자 발표를 앞둔 곳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이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일대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이 9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5개동 762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1개동 75실 총 837가구 규모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서구는 KTX 서대구역이 개통하며 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개통한 서대구역은 서울역과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KTX와 SRT가 정차합니다. 서대구역 일대로 약 98만 제곱미터 면적의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약 14조 원이 투입되는 이곳에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다니는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설립될 계획이며 추가로 쇼핑과 외식, 여가, 숙박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복합 쇼핑몰과 호텔 등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입주는 2025년 7월입니다. 네.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경기도, 그리고 인천, 경상도, 그리고 대전까지 봤으니까 전라도도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네, 전라남도 무안군 남학신도시 오룡지구 일대에 공급되는 무안 오룡지구 우미린이 9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에서 지상 최고 25층, 14개 동 총 1,057가구 규모입니다. 단지가 조성되는 남학신도시 오룡지구는 9,8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영산강 조망과 망모산 등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우수한 교통망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인근 남학 JC를 통해 서해안 고속도로와 남해 고속도로 등을 통해 광주와 순천, 여수 등 주요 도시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학교 예정부지가 단지 도보권에 자리해 있으며 지구 내에는 학원 및 교육시설이 들어서는 아카데미 빌리지가 조성 중으로 교육 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입주는 2025년 7월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현진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단지들 살펴봤습니다. 김현진 기자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로또나 복권이 당첨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내 집 마련이다가 1위를 차지한다는 글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꿈이자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청약 단지들이 정말 전국에서 굵직한 단지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좋은 기회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황센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